안녕하세요. 이제 잠시 후부터 이제 8섹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이제 시작되겠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공금란 위원입니다. 자, 저희 섹션에는 다른 데는 세 파트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네 팀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긴장감 있게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팀당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아마 이미 숙지하고 계실 텐데요. 서귀포 신문은 장태욱 기자님, 그 다음에 전남일보 노병아 기자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중부메일의 이지효 기자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천일보의 김원진 박안나 기자님 이렇게 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70%는 이미 이제 심사가 됐고 오늘 현장에서 30% 이렇게 채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또 지금 온라인에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현장하고 방송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끝났을 때 2분 정도 차이 난대요. 끝났을 때 이제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질문이 이렇게 갭이 있어서 저희가 끝난 시간과 안 맞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중간에 미리미리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서귀포 신문의 장태욱 지금 편집국장님이시죠? 나오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저 서귀포 신문사 편집국장 장태욱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신문사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한 요 고르크메 들어봅소라는 요 코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르크메 들어봅소는 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표준어로 하면 제주도 말로 이제 고르크메 들어봅소 이렇게 됐습니다. 요 코너를 이제 기획한 이제 취지는 이게 지금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제주어와 그 다음에 지면으로 소개되는 이제 기사, 이 딱딱한 기사들을 독자에게 이제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기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주어가 이제 소멸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주어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 제주어라는 것은 이게 제주 사람들, 이 섬 사람들의 이제 의식, 또 생활 문화 이런 것, 의식과 문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담고 있는 일종의 이게 온기와도 같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국어학자들은 제주어의 중세어의 흔적들, 아래아라든가 이런 중세어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이제 훈민정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주어라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일제 강점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일제가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이제 사용이 금지됐던 언어이고 또 해방 이후에도 표준어 정책으로 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특히 이게 제주 하면 이제 4.3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주 4.3 당시에 이제 토벌군들이 이제 제주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장정들이 이제 산으로 많이 숨었는데요. 너희 아들 어디 갔냐? 너희 아버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주어로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르쿠다. 어디 가신지 모릅니다. 나모르쿠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 군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현장에서 그 가족을 이렇게 총살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어는 그야말로 그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이제 그런 현대 사회에서 슬픈 운명을 타고난 이제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이 자꾸 금지되고 언어의 사용이 위축되다 보니까 제주어가 이제 유네스코가 제주어가 사멸 직전에 놓여 있는 사멸 4단계, 소멸 위기 4단계의 언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제 현재의 청소년들,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현재 청소년들이 이대로 나이가 먹고 하면 제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러한 위기 의식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주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어 대사전을 이제 편찬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귀포 신문도 그 2018년까지 이제 제주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면에 한 면을 제주어로만 한번 꾸며봤습니다. 제주어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꾸며봤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그 필진들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독자들이 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글로 읽어놓으니까 뭐 아리아도 나오고 뭐 막 나오는데 굉장히 읽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반응이 보였습니다. 읽기 어렵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주어가 가지고 있는 높낮이 이런 것들이 문자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끝으로 지면 편집은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어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요. 제주어로 이제 시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쓰면 저희가 수상해서 이제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희곡까지.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지금 올해 두 번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것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화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으로 영상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고르쿰에 들어봅습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제주도 많이 가보셨죠? 예.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더라고. 오늘부터 일기예보에서 비 소식이 있던데 갑자기 비가 없어졌더라고요. 장마라는 게만은 내일부터는 또 비 올지 모르니까요. 요즘 일기예보가 예보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거 닮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기 장마에 피해 없게 다들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문혁 기자님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패런 해수가 이제 장어 칠거리 MC들이 마칠거리 MC들이 야기형, 소도형, 맹신형 합사에 영도 해녀 문화전시관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갔는데 삼촌들 막 바지 뚜닥이에요. 아니 난 해녀래는 제주도만이신 줄 알았더니만 오늘 아침에 신문 걷다 보나 영도 해녀래는아 네. 영도에도 해녀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럼 이 해녀분들은 또 제주도에서 아이고. 예. 그래서 아까 이게 고르쿰에 들어봅소의 아까 내용이 이제 이 기자들이 그 부산 영도에 기획 취재를 다녀온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이게 아까 뭐 제주 해녀 얘기 나오고 하는데 혹시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던가요? 예, 이게 제주어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은 저희가 사용하는 제주어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표준화가 많이 섞여 있는 거고 실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이제 제주어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사이트가 이제 지면하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 두 개를 운영할 때는 좀 이렇게 시골 분들이 뭐 지역 주간 신문들이 별로 이렇게 뭐 반응이 없습니다. 기사가 좋더니 말더니 반응이 없는데 이 제주어 유튜브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더니 주민들이 이렇게 막 댓글을 막 답니다.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재밌다, 어떤 분들은 뭐 제주어를 잘 몰랐는데 좀 알게 됐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은 이제 아침에 이게 수요일 날 이게 신문을 편집하는데요. 예, 수요일 날 편집하면
목요일 아침에 이제 이 인쇄돼서 나오면 이 인쇄된 신문을 가지고 그 기자들이 취재 기자들이 이 기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취재 기사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는데 아까 진행하는 여자분은 이제 저희 기자는 아니고 저희 신문사 이제 이사님인데 젊은 이사님인데 제주어 말하기 대회에서 이제 뭐 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저희 이 기획 이 컨텐츠 생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 영상 이 컨텐츠 요 사업은 이게 뭐 수익 사업은 아니고 예, 저희 신문이 이제 지역 밀착형으로 독자들에게 그 재미있는 영상도 사용하고 보여드리고 또 제주어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어를 잘 모르는 이제 제주의 이주민들이 최근에 이게 제주로 귀농하시는 분 이주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이걸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 제주어를 익혀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에 원래 살던 분들은 이제 이 방송에서 잘 듣지 못하는 익숙한 언어 이런 것들을 들어서 참 좋다. 이주민들은 제주어를 통해서 이제 제주어를 이제 접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한 기사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기사의 내용이 대충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거 또 제주어가 이제 이후 세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제 보존하는 요 두 가지 일로 요 사업을 컨텐츠를 꾸준히 이제 생산할 계획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짧게 끝내주셨습니다. 자, 제주 가면은 어르신들 진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주 버스 타는 승강장에 제주 언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내가 올 봄에 여행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건 참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서귀포 신문에서 그걸 주제로 하고 계시군요. 다음은 전남일보의 노병아 사회부장님이시죠. 예, 기자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일보 사회부장 노병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신문이 지난 2019년부터 1년여간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 드디어 신문을 32년간 가져왔던 대판 체제에서 베를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토론을 했을 때 내부에서 굉장히 큰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즉 뭐냐면 지역신문의 시대는 갔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역신문을 만들고 있느냐. 지역신문의 한계는 명확하다.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그것인데 오래전부터 지역신문은 지역의 눈을 자처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 내부의 자성이었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는 대려 수도권에 밀리는 게 일수였고 지역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나오는 일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 이슈에 지역신문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느냐,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대부분 전국의 기사는 통신사를 통해서 받고 이를 가공하는 형태가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국제 이슈는 뭐 지역신문에서는 굉장히 사치죠. 면을 채우는 제작 형태였습니다. 적어도 기존 전남일보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젊은 기자들끼리 뭉쳐서 또 선배들과 뭉쳐서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이웃의 평범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21세기임에도 신문에 담론을 담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의 일반적인 편견 1번, 언론에 꼭 유명해야 나올 수 있다는 건 없다. 지역지라고 해서 꼭 지역에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법은 없다. 글씨만 빼곡한 신문은 더 이상 신문이 아니다. 저희가 주장했던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는 지역신문으로서 약간 좀 특이하게 세계를 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가 기획 시리즈입니다. 지역신문의 뿌리가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 기사를 게재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전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유엔을요. 지역신문의 한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21세기임에도 꼭 우리는 그 한계를 지켜야 될까요?
또 지역 신문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는 17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각 19세기에 이르러서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은 전쟁과 질병이었고, 또 지금은 뭐 전염병이죠.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직접 보고 극단적인 빈부 차이나 자연재난, 실업, 교육 문제, 젠더 불평등 문제를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맞췄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것에 맞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만들면서 몇 가지의 카피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치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적시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속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 문제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스토리를 만들었으며, 이를 활자가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광고를 밑에 다 삭제를 했고요. 3개의 면의 광고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저희들한테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뒷면은 아예 전면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했고, 각 부서의 전문적인 성격과 특성을 살려서 17가지의 주제에 대해 한 달에 걸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제에 관해서 한 부서가 한 달에 걸쳐서 여러 방향으로 취재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독자들에게 흥미와 정보 전달을 위해 디지털과 융합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SNS에도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에서 말이 많이 났습니다. 전국 대상 신문도 안 하는 일을 왜 너희들이 하냐? 그리고 그것도 3개면이나 틀어서 하느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죄송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17개의 주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일보는 최근에 유엔에서 주재하는 그 코로나19 그 광고 캠페인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뭐 구글과 손잡고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를 향한 눈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광주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가 눈을 세계로 돌렸다면 두 번째는 아주 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지역의 문제나 지역의 이슈를 쓰는 것은 신문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낮은, 정말 지역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해서 그게 바로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조건 없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이면 누구나 신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1000명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광주 사람들이라고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신문 일면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큰 사고를 저지르거나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겁니다. 전남일보는 이 부분에서 누구라도 일면에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의 취재 방식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든 취재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을 기본으로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찍으면 그만입니다. 질문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누구한테 물어본 거 그것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 영상을 편집팀에 넘기면 편집이 편집을 해서 원고를 추출합니다. 그럼 추출되는 원고가 다시 지면으로 나옵니다. 즉 영상이 우선이고 지면이 그 다음입니다. 이때까지 신문 문법을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 페이스북, 각종 SNS에 올렸죠. 광주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담당 기자나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원이 취재에 하루에 한 개씩 또는 일주일에 한 개씩 맡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일을 1차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옆집 이웃을 만나 수다를 떨듯이 기교 없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 성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지면에 활자 사진으로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밑에 QR코드를 붙여서 그걸 보면 언제든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생동감 있게 전달을 했습니다. 기존 미디어 매체 신문이 먼저고 디지털 플랫폼이 따른다는 인식의 틀을 저희는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 전남일보는 지금도 또 파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에게 주어진 최초의 굴레, 지역 신문이란 굴레를 깨기 위해서 또 계속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과 또는 세계 또 더더욱 더 광주적인 것, 더더욱 더 전남적인 것에 집착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 결과가 2020년을 넘어서 2021년에도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이 지역을 위한 지역신문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광주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멘트가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그때 당시의 사람들,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의 멘트입니다. 이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영상을 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활자로 뺐습니다. 뭐 5.18 민주화 당시 집안에 총탄이 날아온 사람도 있었고 아예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광주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말은 5.18 정 공동체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내용이 극찬하지 않아도 광주에 살아온 사람들의 묵직한 경험담이 담아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전남일보의 앞으로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가 시리즈를 통해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역 독자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며 광주 사람이라는 제품을 통해 지역이라는 것을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일보 노병화 사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면에 신문 만들 때 일면 탑 기사로 아기 탄생이라는 걸 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편집부장은 전국지 출신이었는데 아기 하나 탄생한 것 따위를 일면에 왜 실느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이야기도 올리는데 사람 죽고 사고 난 걸 올리는데 탄생은 더 귀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 싸워서 하고 계속 했었는데 제가 이제 퇴사하고 나니까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그 공감이 갑니다. 다음은 중부메일의 이지효 기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역신문 컨퍼런스 독자 친화 및 지역공헌 분야에서 시민기자의 건으로 발표하게 된 중부메일 문화부장 이지효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중부메일에서 엄마 기자단이 기획된 배경과 이후 기자단 구성과 지면에 반영된 내용들과 그로 인해 변화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퇴근하면서 육아로 출근하는 육아맘입니다. 육아에 지쳐 화장도 못 지우고 자는 날이 많죠. 그런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육아의 삶을 글로 쓰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저희 중부메일에 근무하고 있는 그 육아 엄마 기자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육아를 하고 뭐 출산에 들어갔을 때 뭐 좀 찬란하지만 그 아름다운 아기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중부메일도 지금 육아맘이 여러 근무하고 있는데 그 나이대가 비슷한 여기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또 출산,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귀하고 뭐 매일 마감과 업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배들이 마음 같아서는 뭐 우리의 아이 성장 과정을 한 코너로 만들어서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게 만만하진 않잖아요. 그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또 글은 언제 쓰고 또 아마 신문에도 눈이 안 갔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맡은 업무 외에 고정 코너를 맡아서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 지역 신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직장에 다니는 육아맘들을 섭외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 최대의 맘카페인 그 맘스 캠프라는 카페와 연계해서 육아맘 시민기자 인력풀을 구축했습니다. 시민기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전직 학보사 출신, 또 신문사 기자 출신, 기자에 관심이 있었던 육아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을 장소, 또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 문제, 또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 또 집안에서의 놀이를 통한 육아법 등 관심은 있지만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부메일은 그 시민기자 활용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와도 연계되면서 더 많은 정보와 취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민기자들 또한 객체에서 주체로 또 소속감과 자기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과 거리 좁히기로 지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맘스 캠프와 연계해서 선발된 시민 기자들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최윤영 시민 기자는 대학 그 영자신문사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주제로 계속 기사를 이끌어서 써주고 계시고요. 아이와 함께 천연 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일회용 기저귀 대신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내용, 또 플라스틱 일회용품 줄이기에 직접 참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 매장에 대한 이야기,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유기농 마켓 달장 소개 등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서며 독자들에게도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세희 시민 기자는 전직 신문사에서 인턴 기자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기자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서 시민 기자에 지원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미취학 어린이 2명의 엄마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오세희 시민 기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 기자의 경우는 늘 2-3개의 아이템을 먼저 제시한 다음 신문에 게재될 것을 논의하고 주제를 선정한 후 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어디서 어떻게 빌려야 하는지, 아이와 함께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육아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문숙희 기자도 마찬가지로 2 아들을 키우는 직장맘인데요. 아들의 심리를 반영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현명한 해답을 찾아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의 그런 일상들을 통해서 시민 기자가 소개해준 책들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김희선 시민 기자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키우면서 직장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에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시민기자 모집 당시에 코로나19가 좀 확산이 많이 됐을 시기여서 비대면 면접 시스템으로 육아맘들에게 접근을 했고요. 시민기자 선정 후에도 온라인 지면 회의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게재될 기사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렇게 월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쓸지 각 주제에 맞는 회의를 통해 기사를 작성해서 이제 지면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4월 달부터 저희가 지면에 반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좀 빡빡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첫 번째, 2번째 보도 이후에 과감하게 2면으로 한 번 나갈 때 그 시민기자위원을 2면으로 늘려서 지면에 한 개로 못 들어갔던 그 사진들과 생생한 생태 사진을 함께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면을 보고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이 아니라 중앙에서 발행하는 위크엔드 주말 특집 지면 같다. 사진을 보고 힐링이 많이 된다. 다양한 꿀팁을 얻는다는 독자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회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 수 있는 놀이를 통한 연계, 학습 연계, 그리고 또 청주시 곳곳에 위치한 도서관 활용 팁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그 글씨만 빡빡하게 들어갔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좀 있으시죠? 그리고 이것은 그 오세희 기자가 공부하고 발전하는 엄마 되기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찾다 보니까 최근 여기 제주만 평생교육원이라는 카페에서 이 오세희 기자의 기사를 가지고 카페에서 좋은 예로 이렇게 회자가 된 사실을 얼마 전에 발견을 해서 이거는 좀 더 추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기사가 있다면 사진 기사 또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콘텐츠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은 어디까지일까요? 생태 사진 전문 기자인 이종렬 기자님을 섭외를 통해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연안에 서식하는 전박이 물범, 바닷가와 인접한 강과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뿔론 병아리, 그리고 뭐 야생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인 뜸부기, 그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여름을 즐기는 고라니 등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식물들을 지면을 통해 접할 수 있어서 독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컸습니다. 이렇게 중부매일 시민 기자들은 그동안 뉴스를 읽는 객체에서 뉴스를 만드는 주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기자들 분들 중에 2명은 중부매일에 게재됐던 자신의 링크, 그 기사 링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지인들과 공유하고 지역 신문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 뉴스 콘텐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민들에게 더 많은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중부매일이 회자되고 젊은 층이 지역 신문에 관심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 기자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신문 한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기자들이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얼마나 공들이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 주변의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됐다는 점을 큰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가 되고 신문에 보도되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과 성취감도 느꼈다고 그 소감을 얘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중부매일 엄마 기자단은 그 내 아이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도 생겨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주인은 우리라는 주체적인 사고의 전환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부매일 엄마 기자단이 세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앞으로도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앞으로도 자신이 주체가 돼서 성장할 수 있는 점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나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부매일은 더 다양한 지역민들이 지역신문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매일 이지호 문화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꽤 되시거든요.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마지막에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주신 분은 제주도 서귀포 신문의 골크메 들어봅서의 제주어와 시사 한 번에 잡는다였고, 그 다음에는 전남일보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지속 가능은 가능한가 였고, 그 다음에 지금 막 마친 중부매일의 엄마 기자단 세상을 기록하다 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일보인데요. 인천일보는 작년에 아마 컨퍼런스에서 대상 받았죠. 예, 대상 받았을 걸로 기억합니다. 2분이 하셨는데 오늘은 김원진 기자님 나오셔서 데이터와 스토리텔링 융합, 구체적인 인간미로 인천 존재감을 어루만지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제를 맡은 인천일보 김원진 기자입니다. 지역신문 잔치에 저희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면 제목이 좀 깁니다. 올해 곽안나 기자와 함께 작성한 기획 3편인데요. 어떤 말로 정의는 해야겠고 해서 적은 건데 뭔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언론계에서 거론됐던 스토리텔링과 데이터의 이 두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 독자에게 관심이 높지만 부동산 가격 외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집 문제를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이 두 요소로 풀었더니 중앙에선 조명되지 않던 동네 구체적 얘기들이 꽤 재미있게 다가오더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이부망천, 사실 이 말이 인천 사람들이랑 부천 사람들을 한 방에 보냈었는데요. 지난 2018년 6월 7일 정태욱 의원이 한 지역 비하 발언입니다.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이 자극적인 말은 인천과 부천 사람들 마음을 참 후벼 팠습니다. 저도 태어난 곳은 서울 옥수동이고 초중고는 인천에서 나왔는데 참 괘씸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주를 결정한 저희 부모님을 졸지에 망한 사람 취급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2년 전 이부망천 망언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저희 기획 포문을 연 사건이어서입니다. 이부망천 이 비난에 담긴 이혼과 망함의 기준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지만 자극적인 내용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이부망천 당시 언급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핵심은 서울 살다가 하더라고요.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인천 부동산, 생활 수준 등은 아래 단계쯤으로 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수도권 계급화, 서울과 경기 거대 도시가 이끄는 수도권에서 인천 존재감 핵심은 집에서 다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하면 인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기사를 쓸까도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건 너무 일차원적이고 발끈하는 모양새가 좀 있어서 멋없다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수도권 속 내가 살고 있는 인천 집, 이 환경적 요인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기획을 인천일보 독자들에게 선사해 주자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 발표 자료에 적은 것처럼 그러니까 헬리콥터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부터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것까지 다양한 시선과 속도로 그들의 집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와 스토리텔링을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일보는 지난 상반기 총 기획 3편을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기획마다 한 5편, 4편씩 연재했고요. 이 3개의 기획을 관통하는 주제는 서울 접근성에 휘둘리는 인천 집들과 동네 사정 전혀 고려 안 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크게 2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기획은 작년 1월에 나갔는데요. 인천 서울의 그늘 언제까지는 총 5회 연속 보도했습니다. 서울로 오가는 인천 시민들의 고단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출퇴근 왕복 3시간이 기본인 인천 사는 서울 직장이니까 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의 애환은 너무 전통적인 것이라서 오히려 논의가 깊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서울에서 빌리고 있는 일자리, 쇼핑 등등 인프라들이 인천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가 도로 위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서울 접근성만 따라붙으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들썩이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인천의 서울 사랑은 짝사랑에 그친다는 점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 시민들의 고단함, 서울 사람들은 상관없는 인천의 짝사랑,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죄다 끌어왔습니다. 기업 실적이라서 안 된다는 연말 카카오 대리 통행량부터요. 대리 통행량은 왜 그랬냐면 연말 모임에서 인천에서 서울에서 인천 오는 통행량이 얼마나 다른지,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건수가 얼마나 다른지부터 SK텔레콤 소비자 이동 현황부터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한국은행 여객 소기 등등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인천 시민들 스토리랑 엮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 집값 뛴 인천 아파트 양극화 더 커졌다. 이 두 번째 기획은 인천에서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르던 지난 4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집값 급등이 GTX B노선 노선 확정 등 서울 접근성 향상을 만나서 한국감정원은 매주 인천 연수구 집값이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연수구 전체 아파트 단지별 가격을 따져서 이 기획에서 연수구가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집값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자치단체가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140여 개 아파트 단지 개별 가격 동향을 일일이 따져서 시세 변화를 아파트별로 세분화했고 구가 아닌 동별로 분위기가 갈린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 속에서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 애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구 단위 지역 부동산 동향으로는 신도시, 원도심 격차가 큰 인천과 같은 곳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실제 확인한 기획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획, 불평등한 부동산 지역 균등 정책은 정부가 내놨던 6.17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정부는 인천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인천 8개 자치단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그 중에서도 연수구, 서구, 남동구는 투기 과열 지구로 못 박았습니다. 지난 기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기획에서는 연수구를 짚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서구, 남동구 아파트를 하나하나 따졌더니 사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단지는 소위 신축에다 서울교통망 홍제가 있는 환승역 근처나 신도시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인천에 이제 전통적인 원도심 동구가 있는데 동구는 집값 변화가 전혀 없었는데도 인천이라는 이유로 조정 대상으로 묶여서 그 동네에서 그나마 좀 진행되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하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 접근성에 휘둘리는 인천 집들과 동네 사정 전혀 고려 안 하는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의 콜라보가 만든 인천 사람들의 집 애환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인천일보는 이번 기획들에서 서울과 중앙정부 정책에 휘둘리는 집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는 민간, 공기업, 학계 상관없이 모두 끌어안쳐 분석했고 2편이었던 집값 뛴 인천 아파트 양극화 더 커졌다. 3편 불평등한 부동산 지역 균등 정책 때처럼 기존 자료라면 정부 자료입니다. 기존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채워 넣었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시민들 멘트를 하나하나 전부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손에 쥔 멘트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걸 각종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 얘기 듣는 것도 오래 걸리고 자료 분석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소위 품이 드는 작업인데요. 하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은 이런 일 하라고 돈을 받는 직종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습니다. 예. 마이크 가까이 얘기하겠습니다. 기획 첫 번째 인천 서울의 그늘 언제까지는 인천일보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PDF 파일이라서요. 시간이 안 되네. 어쨌든 뭐 염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월에 쓴 인천 서울의 그늘 언제까지가 각종 데이터 조합이라고 하면 집값 뛴 인천 아파트 양극화 커졌다는 지역에 친절하지 못한 중앙기관들 데이터를 인천 사정에 맞게 노가다 분석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제 주간, 월간, 연간 등 지자체별 부동산 시세를 발표하면서 최소 기준을 이제 자치단체에서 국급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설정합니다. 대신 이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테크라는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지역 아파트 단지 가격을 따로 공시하긴 하는데요. 아파트 단지 평균 가격을 이제 일별이나 주별, 월별로 구분해 누적시키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아파트 단지 평균 시세 변화를 알기 어려운 겁니다. 아파트 단지만 따져서요. 예를 들면 동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매주 아파트 단지별 평균 가격은 나타내면서 한 주가 지나면 자료를 갱신해 버려서 따로 과거 자료들을 저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에서 특정 시기별로 아파트 하나하나 가격을 따져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노가다 덕에 인천 연수구 집값 상승은 연수구 전체가 아닌 송도 국제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인천 연수구 6개 동에서 벌어지는 주택 가격 변화 속에 원도심 주민들 생활 변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높아지는 송도 이름값 뒤에 멀어지는 원도심 거리감이 주는 줄을 이룹니다. 같은 자치단체라도 주거 격차를 좁혀야 할 시기라는 화두를 제시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가 149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인천에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 9월과 기획 준비하던 4월로 아파트 단지 평균 가격 변화를 구분하고 동별로 자료를 분석하니까 데이터 들여다보는 데만 몇 번 밤샜는데도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노가다를 세 번째 기획인 불평등한 부동산 지역 균등 정책 때 또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시와 구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청라국제도시가 있는 서구, 노년 서창 신도시가 있는 남동구 등 투기 과열 지구 동네에서 역시 신도시와 원도심 부동산 분위기 차이가 클 거라는 전편, 2편 기획을 통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50만 명이다 보니까 분석 대상 아파트 단지가 238개, 남동구는 142개, 또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동구는 25개 단지까지 연수구, 서구, 남동구, 동구 아파트 550개 단지 가격 변화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셈입니다. 원도심 주민들 주거 격차 목소리가 단순히 특정 인물들의 앓는 소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목소리라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리액션은 없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을 현행 시구가 아닌 동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들 생각에 편집 기자들도 호응해줬습니다. 복잡한 말과 차가운 데이터를 이제 풍부한 그래픽으로 재창조했습니다. 데이터와 스토리텔링, 다큐멘터리에 이어서 그래픽까지 구체적인 인간미를 형성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천일보 집 관련 기획 3편은 어떤 이슈와 관련해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삶과 연계에 따뜻하면서도 되도록 객관적인 설명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션 주제가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이번 작업 역시 전국지보다 지역신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일보가 올해 진행한 데이터와 스토리텔링 융합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천 집문제는 이제 원도심 현장으로 향합니다.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천 외곽도시 성장으로 지역 중심부에서 인구 원형 탈모를 겪고 있는 인천의 집들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구들을 추적합니다. 지난 9월 게재된 동구 텅 빈 젊음 위협받는 생존 기획은 이에 대한 프롤로그격 기사입니다. 인구가 최대 많을 때는 15만 명에서 현재 5만 명대까지 추락을 앞둔 동구 원도심이 젊은 인구를 잃은 이유와 어디로 그들을 뺏겼는지에 대한 인천 지역 신문 최초의 인구 추격기입니다. 역시 데이터와 스토리텔링으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사실 입상에 좀 눈이 어두워서 기사 자랑을 셀프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 쓰고 지금까지 반성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뭐 설 만한 자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6매 이상 넘어가면은 지면에서는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저희 기획은 너무 많은 데이터, 너무 많은 관련 자료, 너무 많은 멘트로 독자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 기사마다 조금이라도 긴장감을 잃으면
독자가 우리 기사에 시간을 할애해주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제넘게 별 유별나지 않은 기사를 쓸데없이 긴 시간에 걸쳐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5시 40분까지 예정됐거든요. 근데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정말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절약됐어요. 그래서 이게 멀리 대구까지 와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발표해 주신 분들을 앞으로 4분 모시겠습니다. 의자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먼 길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듣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경 많이 쓰고 이제 또 발표할 때도 긴장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이 주제들이 사람들이 흔히 좋아하는 뭐 선거 여론조사랄지 뭐 가십 기사랄지 이런 거에 비해서 잘 안 보는 기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지역에서는 꼭 다루어야 할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질문 들어온 게 없다는 것도 또 제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신문 서귀포신문 우리 장태우 편집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문학을 어줍잖게 했는데 보통 언어는 변하지만 문자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문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그 현상이 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살아 있고 문자는 변했단 말이죠. 통상적인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저희가 일단 문자로서 그 제주어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 한글, 국어 교과서에 나온 한글 위주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설사 일상에서 제주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글로 표현하는 경우는 극히 이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일들을 좀 해보고요. 또 문학상도 제정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생활에 사용하기가 음성이 변하는 만큼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일상적으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전남일보 노병아 사회부장님. 요새 지속가능 정말 오나가나 지속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은 정말 가능한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떠들기는 하는데 구호만 갖고 사람한테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쓰셨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보고 독자분들이나 지역민들이 좀 무슨 반응을 구체적으로 좀 보인 예가 좀 있을까요? 그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는 지속 가능을 가지고 또 저희 자체로 세미나도 열고 또 공개 강의도 하고 여러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는 아시다시피 인권 도시고 민주 도시고 또 다양한 토론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우리 신문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 가능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드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저희가 강주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거기서 이제 강주에서 지역 현안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인권 도시인데 도로는 인권을 중시하는 도로 시스템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횡단보도 등이 들어왔는데 막 달리지 않으면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제 좀 나름 건강한 사람들도 이상하다 여기 그런 걸 많이 느꼈어. 이건 안 좋은 동네 횡단보도. 이건 여담이지만 저희가 앞에서 그런 횡단보도 농담을 그러지 네네네 아마 그쪽에서 김대중 컨벤션 그쪽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일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엄마 기자단 오늘도 이제 뉴스가 어린이집 어제 오늘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로서 아이들 키운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할머니가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막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사실은 집에서 전업주부들도 아이들을 그게 맡겨요. 어린이집에 놀면서. 그런데 사실 막상 직장맘들은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니까 너무 안타까워 할 수 없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아 지원을 해주잖아요. 월 얼마씩. 근데 직장맘 같은 경우는 그걸 좋아할까요? 육아 휴가를 넉넉히 주는 걸 좋아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엄마 기자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너무 좋다.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런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같이 있으면 싫지만 또 떨어져 있으면 또 같이 있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들이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내 아이가 어떤 걸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무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에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육아시설이 있는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 신문사들 같은 데는 그런 게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속히 지역신문도 근로복지 또 아동복지 실현되는 그런 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역신문의 맹점이 저는 이제 맹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지역신문들의 약점이죠. 약점이 경제 기사를 잘 못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천 일부가 좀 부동산 쪽에 경제 기사를 이제 심도 있게 했고 또 주재 기자들은 특히 시군도 기초 단위 시군도 마찬가지고 거의 받아쓰기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기사를 심층 취재해가지고 바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 화력발전이 전국의 화력발전이 충남도에 51%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뭐지?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 만들면서 미세먼지는 충남이 최고로 많아. 막 이러면서 서울로 가져가라고 그래. 전기 공장 막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천 시민들 그런 반응이 좀 이 기사와 좀 호응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인천도 충남과 마찬가지로 전력 생산 대부분 이제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에서 서울이랑 경기 멀리까지 보냈는데요.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한 20% 30%만 인천에서 쓰고 나머지는 다 수도권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랑 스토리텔링을 굳이 왜 융합을 설명을 했지만 인천일보에서 이제 많이 읽은 기사를 보면은 이제 보도 자료로 나온 이제 부동산 기사들만 써도 1, 2위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과 같은 기사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부동산들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들이 이제 향유하고 돈도 버는데 그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다 읽긴 힘드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기사를 쓰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 이제 전력 생산을 하면서 고압선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많은 피로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저희들이 계속 석탄 발전에 대한 기사를 저희 특별 탐사보도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으면 뭐 어느 정도 보상이라도 해라. 제대로 된 보상이 있었는지 우리가 또 추적할 거다라는 기획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예정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만, 자, 수고들 하셨고요. 저기 사실은 여기 온라인으로 하고 여기 모신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큰 박수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